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 관련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안타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오늘 그런데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 사실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결국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다라는 이유와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타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 즉 금융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자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도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이때 발표되었던 이 세부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5월에 오늘이죠.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실 요새 최근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가 엮여 있고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 좀 보인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였었는데 그런데 오늘 2차 세미나 영상 제가 라이브로 지켜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좀 느꼈었거든요. 이게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한국거래소가 이게 공유해주는 별첨 문서거든요.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검토 중이다, 예정 중에 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사실 그게 크게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일단 뭐 쭉 본다라고 한다면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틀 그리고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적혀 있고요. 다음 시트로 넘어가 보자면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 결국엔 향후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선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발표됐을 때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전부. 일단 두 번째 시트도 내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시트도 보시면은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 근데 사실 이때도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계획과 뭐 크게 달라진 이유가 뭐 없습니다. 네 번째 시트도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세미나 영상을 보면서 뭐 검토 중이다, 예정 중에 있다, 뭐 할 것이다 라는 말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좀 실망이 컸었고요. 아무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좀 큰 차이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정책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여전히 검토 중이다, 뭐 예정 중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좀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죠. 이 2월 달부터 시작한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지만, 이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상당히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4월 말부터 나온 그 이슈, 방금 말씀드린 뭐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다시금 상승의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흐름은 이 다시금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일 흐름의 경우도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금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종목들이 조정 구간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겠죠. 결국엔 민주당의 선택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이 화해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안이 제대로 개정이 될지 그 부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그 투자자의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